자, 하공양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에너지 밸런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에너지 수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고,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일반 에너지 수지식을 좀 더 적용하는 그 문제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3.3 Steady State Open System, 정상 상태 개반 시스템이죠. 우선 그 화학 공정에서의 대부분의 프로세스들은 다 정상 상태 오픈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오픈 시스템이라는 것은 물질의 이동에서의 그 이동 측면에서의 그 시스템 그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개방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정상 상태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T, something이 0이다. 0이 아니는 게 아니고 0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배웠어요. 델타 E가 델타 U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인사이드가 Q 플러스 W 마이너스 델타 H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플로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상 상태란 얘기는 우리가 얘가 0이란 얘기죠. 얘가 0. 그죠? 그래서 정상 상태 개방계에서는 시간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0이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얘가 0이기 때문에 내부의 에너지 변화가 이게 0이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Q 플러스 W는 델타 H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플로우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니까 좀 더 자세히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 화학 공정에서 그 쓰이는 프로세스, 화학 분야에서 쓰이는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고 싶은 뭐 반도체 회사나 석유화학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연속식이고 오픈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연속식이라는 게 오픈 시스템이라는 하고 대동소이에 물질의 이동이 있다는 얘기니까 오픈 시스템이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있다? 리파이닝 시스템, 석유화학 시스템하고 화학 공장에 있는 인더스트리, 케미컬 인더스트리에서. 반면에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해분식 공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학생들 중에 혹은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 많이 가고 싶어 하죠.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반응기들이 해분식 공정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오픈 스테디 스테이트의 이그젬플을 보면 보일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일이 연료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노 내에서 그 연소가 일어나고 스팀이 보일러에서 이 열 에너지로 물을 이렇게 데우지. 그래서 스팀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걸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죠. 그리고 물질을 좀 농축시키기 위해서 증발기, 용지를 솔루트를 농축시키기 위해서 증발하는 거, 증발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드가 들어가고 여기서 열교환이 돼가지고 농축되고 시커한 리커가, 그러니까 농축된 애들이 이렇게 아래로 빠지고 베이퍼는 위로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물질의 이게 시스템이라 그런다면 물질의 이동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라이트 익스트레이션 컬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터빈 같은 경우도 가스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서 터빈이 도는 일을 하고 나서 샤프터 일을 하죠. 그래서 아울렛으로 이렇게 가스가 나가는, 그래서 터빈 이 자체를 시스템으로 보면 물질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있죠. 자, 오픈 시스템이고 스테디 스테이트 시스템일 때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한번 볼게요. 앞상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다?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 이게 델타 E고 정상 상태란 얘기는 델타 E가 0이란 얘기야.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 인사이드 텀은 이 시스템 내부의 어떤 에너지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시스템 내부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거의 0이라 그랬고 그러면 델타 E하고 델타 U하고 동일한데 정상 상태니까 시간당 시간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나 어떤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그래서 자변이 다 0으로 바뀝니다. 자변이 0으로 다 바뀌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결국 이렇게 돼요. Q 플러스 W는 델타 H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플로우.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식에서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입구와 출구 사이에 어떤 유체가 흘러가는 입구와 출구 사이에 그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변화잖아. 근데 정상 상태일 경우 그리고 보통 플로우 시스템일 경우 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텀에서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그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메이저 에너지 변화를 못 느껴요. 온도 변화에 비해서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굉장히 에너지 변화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이 에너지 텀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특히 오픈 프로세스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Q하고 W 델타 H 그러니까 Q하고 W 델타 H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그 적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졌느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엔탈피 변화 1kg당 1000줄 변화 이거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에어를 거에 상호하는 공기를 1토씩 올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에어 1kg을 1토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000kJ이야. 1000kJ. 겨우 1도 올리는데 겨우 1도. 여기 1도. 여러분들 지금 5월 달이니까 지금 한 실내 공기가 17도 뭐 14도 뭐 이 정도 될 텐데 뭐 이 정도 되겠죠. 14, 15, 뭐 16, 17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1도 올린다고 해서 그 에너지 변화가 크다고 못 느끼죠. 그런데 이 1000줄이라는 거는 카이네틱 에너지로 바뀌거나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을 하면 어느 정도 양이냐 1kg을 100m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카이네틱 에너지야. 1kg, 1kg, 그러니까 물이 1리터 있잖아. 물이 1리터를 지면에서부터 100kg, 100m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로 따지면 어떠한 물질이 0에서부터 45m 세커까지 45m 세크면 이거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꿨을 때 얼마나 빠른지 알겠죠? 계산을 해보면 알 거고 그래 그 정도로 가속시킬 때의 에너지야. 근데 봐봐 우리가 물 1kg을 100m까지 올리고 벨로시티를 0에서부터 45m까지 5m per sec로 가속시키는데 1000줄 드는데 우리가 온도 변화는 보통의 경우는 물이 뭐 분당 1kg 20도씨로 들어와서 분당 25도씨로 나가고 어떤 시스템에서 연속식 시스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 이런
물탱크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고 물이 1kg per min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20도씨로 들어왔다가 25도씨로 나가. 그러면 여기에 이게 어떤 Q가 계속 공급된다는 이거지. 정상 상태로 유지되려면. 이런다고 했을 때, 이 1도씨, 이거는 5도씨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5도씨를 올린 거잖아. 1분당. 그러면 1분당 이만큼의 이 Q라는 열량이 이 변화가 이 높낮이에 의해서 이 Q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얘가 메인이고 카이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 기껏해야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이 입구 쪽 높낮이 그리고 카이네틱 에너지 이 유속 1kg per min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유속 변화 미비하게 변하겠지. 그에 반해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 열량은 엄청나게 크죠. 즉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0줄이라는 거는 그냥 공기 1kg 공기 1kg을 1켈빈 올리는 데 쓰이는데 이 1줄은 그 시스템의 입구와 그 출구의 디스턴스가 100m 정도 차이 나야 되고 공기 그 유체가 흐르는 유속이 45m/s까지 가속돼야 돼.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잘 없지. 우리 화학 시스템에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쓰면 스테디 스테이트 오픈 시스템에서의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쓰면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고 표현시키지 않고 이렇게 Q 플러스 W는 델타 H 플로우 이렇게 씁니다. 자, 물질 수지하고 에너지 수지가 합쳐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 수지 쓰던 방법하고 똑같이 씁니다. 근데 두 가지 좀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추천을 한대요. 우선 가능한 한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심플하게 만듭니다. 뭐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제로로 만들 거는 어떤 텀에서 제로로 만들 거는 제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제로면 제로라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스테디 스테이트 죄송합니다. 레퍼런스 스테이트 기준 상태를 정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 기준 상태를 정한다는 얘기는 물질이 시스템 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때 걔 내부와 물질의 이동이 들어올 때와 나올 때 도입과 배출 흐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 상태를 정해요.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 문제를 푸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팀 테이블을 이용하게 될 텐데 자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스팀 테이블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스팀 테이블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때 엔탈피하고 압력 밸류를 다이얼로그 박스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떠한 스테이트의 상태의 온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탈피하고 압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도 밸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팀 테이블은 이 스팀 테이블 내부에서는 내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도를 또 추측하거나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엔탈피 값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스트림에
온도가 정의가 됐는데 압력이 정의되지 않았다. 압력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러면 압력은 베이퍼 프레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리퀴드나 가스가 세츄레이션 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기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압력에 대한 더 좋은 밸류가 없을 때, 더 좋은 그 조건이 안 나타나 있을 때는 일기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2페이지에서는 상이 변하는 스테이트 있잖아. 액체에서 기체로 베이퍼라이제이션 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좋은 정보가 없을 때, 자유도를 제로로 만드는 좋은 정보가 없을 때는 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9.13 플루이드 워머. 자, 그림을 보면 우선 플루이드 워머고요. 얘네들은 디스포절 이퀴먼트가 아니라 그 스탠다드 포 튜빙의 그 스탠다드 포 튜빙, 그러니까 이러한 파이프 튜빙을 써가지고 유체를 가열을 한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250와트 히트 워머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플라스틱 튜빙에 그 열 전달을 한대요. 그리고 이 튜빙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생겨져 있고 여기 이제 온도 센스가 있고 이 앞뒤로 뒤쪽에 이렇게 히팅하는 히팅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어디서 쓰느냐? 여러분들이 그 병원 가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디바이스가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식염수라도 체온보다 낮은 온도, 보통 체온이 한 36.5도죠. 근데 이 혈관 피 속의 온도는 그, 이게 이 유체, 블러드 플루이드의 온도는 36.5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온도가 너무 낮은 유체를 쓰거나 그러면 갑자기 혈관이 수축하거나 막히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장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자하고 그 유닛하고 최소한의 튜빙 그 길이를 유지해 가지고 쿨링 없이 유체를 이제 체온에 가깝게 보내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유체를, 그러니까 식염수 같은 거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2에서 3분 내에 이렇게 그 가열이 되고요. 그리고 유체는 유속이 12세제곱센티미터 per minute로 이제 흐른다고 합니다. 12세제곱센티미터 미닛. 아시도라라는 그 안티바이러스 에이전트가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솔루션이 이제 워머를 통해서 1.67g per minute로 인퓨전 되고요. 그리고 그 온도는 24도씨고 그리고 나올 때는 37도여야 돼. 그러니까 이 체온과 비슷한 온도 37도로 맞춰서 공급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분에 1.67g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데 24도씨에서 37도씨로 히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용액은 아시도르라는 용액은 0.45% NaCl, 2.5% 글루코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의 와트, 몇 와트가 사용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문제를 쭉 읽어보면 되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쉽게 말해서 여기에 1.67g per minute로
솔루션이 들어오는데 이때 24도씨고 37도씨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팅을 하는데 히팅을 표현하는데 몇 와트가 사용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를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잡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나타내 봅시다. 1.67g per min으로 24도씨 물이 들어와 가지고 1.67g per min으로 37도씨로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이때 정기적인 웍이 이렇게 하고 열은 없어요. 특별히 열을 가해주는 건 없어. 정기적인 이 일렉트리컬 웍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릭 웍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와트는 줄 퍼 세크. 그리고 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시도르라는 솔루션을 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 자, 그러면 에너지 밸런스,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픈 시스템이고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아니라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죠. 오픈 시스템이고 정상 상태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여기고,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서의 입구 쪽, 출구 쪽 높낮이 위치가 변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유속도 거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히토, 열도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델타 H는 델타 W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델타 H는 델타 W에서 델타 H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베이시스를 1분이라고 잡고 MCP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MCP 델타 T. M, 그러니까 1분이라고 잡으면 1분. 베이시스를 1미닛이라고 잡으면 1미닛이면 1.67g의 유체가 공급되죠. 그래서 M-라고 하면 M-라면 CP, M-stat, CP, 델타 T 이렇게 표현하면 1.67g per minute, 그리고 CP는 4.2줄 per gram 도씨, 5g 켈빈, 그리고 델타 K는 24도씨에서 37도씨가 돼야 되니까 오타네요. 이거 오타입니다. 13이 돼야 돼요. 13. 죄송합니다. 13. 13. 13도씨. 그리고 이 분을 세크로 표현을 해주면 도씨 없어지고 그램 없어지고 미닛 없어지고 쭉 계산하면 1.98 줄 퍼 세크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 줄 퍼 세크가 와트죠. 와트. 그래서 1.98 와트. 그래서 실제로 1분당 이렇게 그 체류 시간 동안 그 1.67g을 히팅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필요한 동력이 2와트 정도 된다.